오늘 유한타증권의 김동관 연구원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저희 이제 이번 FOMC 그 회의 결과를 예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금리 인하 시기가 연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이 과연 엄청난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과거를 조금 더 뒤집어 보자라고 했을 때 1995년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사실상 뭐 CPI는 뭐 헤드라인이나 근원이나 할 것 없이 사실상 시장 예상치하고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또 증시 상승은 탄력적이었다고 보이는데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은.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CPI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뭐 전월치가 4.9%였고 예상치가 4.1%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더욱 집중을 했던 건 사실 근원 CPI인데 근원 CPI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5.3%가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도 0.4% 즉 예측치를 그냥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헤드라인 CPI에서 작용을 했던 부분은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이 수긍이 되는데 근원 CPI 부분에서도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들 희망을 했지만 아쉽게도 다시 한번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티키한 즉 이렇게 끈적끈적한 CPI는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에서 이제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의 근원 CPI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근원 CPI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지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패드워치를 많이들 다 참고를 하실 예. 텐데 이 패드워치를 보니까 어제장 이제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 80%였는데 지금 이제 92%가 넘어가는 모습을 예. 보였고요. 다만 이제 근원 CPI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근원 CPI가 여전히 높아 있는 상태이니까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25bp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멈춰서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쪽에 뭐 미국도 아주 빅테크 쪽으로 이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지수 상승에 이쪽에 빅테크 주식들이 기여하는 바도 크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 드디어 뭐 시총으로 1조 달러도 돌파하고 뭐 테슬라는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거 도대체 13일째. 지금 요 빅테크 열풍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기업들은 사실 국가 채권보다도 더 높은 신용도를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만큼 세이프 헤이븐이죠. 즉 안정적인 자산으로까지 취급이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자꾸만 자기의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른 기업들을 잠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차익 실현도 조금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월가 투자 의견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UBS에서 애플의 주가가 너무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PER을 29배까지 받는 경우가 역사상 최대 폭이기 때문에 S&P 500의 PER인 뭐 18배 이상보다도 높은 수치라서 이렇게 너무 높은 구간이다라고도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볼 수 있는 측면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부익부빈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욱더 기술 발전을 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 기업들은 웃음을 지으면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M&A 해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의 랠리가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성장주들이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국채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의 향방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돋보였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103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뭐 한 3%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뭐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나요? 네, 역시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네.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한국 증시에도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단기 금리를 10bp 갑작스럽게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모습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뭐 지금 현재 조금 3% 정도 오늘 상승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상승세 자체가 심상치가 않아요. 코스피도 보니까 좀 연고점을 뚫어낸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9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FOMC 이후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던 수치인 CPI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 즉 위험자산 선호도 심리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오늘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달러 지수도 하락을 한 측면에서 이제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코스피 같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겠다. 야,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우리 이제 896포인트였는데 네네. 코스닥이 요거 뭐 900포인트 가려면은 뭐 3포인트 남짓이면 되고 그렇죠. 지난 4월달에 봤던 고점도 913.97이니까 뭐 914라 보면은 뭐 가려면 갈 수 있겠는데 오늘. 오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닥만 하더라도 또 이제 이 코스닥에 견인하는 2차 전지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전고점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러고 훅 밀렸으니까 다들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고 거기서 이제 조정 국면에서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약간 손바뀜 조짐도 보이고 이번에 2차 전지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레벨을 보면은 야 지금 시점에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편안해요, 그죠? 여기서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요 부분 판단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곤님 같으면은 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추격 매수에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중에 있어서 한국 비중을 사실 저희는 최근에 매력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격 매수를 바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한테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분할 매수. 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테크 그리고 네. 이제 그 앞단에서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제 뭐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이 세 가지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섹터들은 그렇게 요즘엔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중국의 이런 신재생 이런 밸류 체인이 뭐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IRA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가정에서 어찌됐든 미국도 미국산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의 셀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 두 섹터가 나란히 뭔가 주도주 쪽에서의 시소 게임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성장과 관련된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재생 말고 또 다른 쪽 어떤 쪽이 있을까요? 역시나 반도체는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다. 반도체. 네라고 예.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TSMC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TSMC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달 발표되는 이런 매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된 TSMC의 매출을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2개월 동안 마이너스 15% 가까운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점점 하방 압력을 이제 충분히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예. 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이번에 발표된 5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을 보시면은 0.3% 증가했습니다. 네네. 드디어 이제 하방 압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이제 미국 반도체 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23년 반도체 매출 성장치를 플러스 1% 수준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24년에는 이 반도체 매출이 11%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랠리와 동시에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과 반도체, 2차 전지도 계속 봐야 되는 쪽이고. 네, 2차 전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글로벌리하게 이제 전기차 비중이 이제 10%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에 발맞춰서 이제 테슬라와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상태이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인 모습에서 산업 전체적인 탄력을 받음과 동시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자동차는 있습니다. 어때?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사실 수출 품목 중에서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배터리 충전소 같은 경우에서 이제 테슬라를 따라가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북미에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온다든지 기타 다른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차량 자체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식까지 가정법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뭐 경우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까지도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차량 기업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연구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차 10%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그 뭐 침투율 내지는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비중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글로벌 침투율을 글로벌 말씀드린 침투율. 겁니다. 네네. 한 100대 중에 10대가 전기차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 전기차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뭐 흔히 국내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분 얘기로는 2%라는데 2%하고 10%는 천지 차이죠. 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차이예요? 이거를 소형차를 소형차. 기준으로 하는 전기차 침투율로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하기야 무슨 뭐 예. 트럭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예. 서로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 쪽으로 이제 우리 김 연구님 뭐 이제 계속 살펴보시잖아요. 중국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중국은 이제 사실상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많은 기관에서도 그렇고 투자 의견들을 살펴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등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미 이제 2022년 말쯤에 해서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었을 때 GDP 5.5%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상승률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갑을 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단기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 계속해서 이런 지갑을 열 수 있는 여력을 살펴보시면은 국가 부채가 국가의 정부 부채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이 뭐 지금 130%대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있어서 굉장히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70%대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낮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 계속해서 닫아두었던 그런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매력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산업이 굉장히 매력 있냐라고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때 네.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강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태양광 쪽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이 지금 태양광 밸류 체인 5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다 합쳤을 때 90%가 중국에서 이제 잠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유럽에서 자체 생산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사실 중국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전 세계 모듈 생산량의 탑4 이 기업들이 모두 중국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의 주가들이 뭐 1년 동안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예.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의 뭐 70%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있고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기업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런 의지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국 내수 시장도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설치량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의 탑4 기업들이 있겠죠. 뭐 JA 솔라라든지 네. 진코 솔라, 예. 윤기 실리콘 이런 기업들을 트리나 솔라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PSR이 굉장히 낮은 PER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 신용 평가로 그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평가가 있습니다. 예. PV테크라고 하는 리서치 기업에서 이 뱅커빌리티 즉 금융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탑4 기업들은 다 트리플 A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력도 좋고 재정 안정성도 너무 좋고 성장성도 너무 좋은 기업들이다라고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유동훈 본부장님하고 같은 이제 하우스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최근에 중국 비중을 조금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늘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비중을 지금 현재 저희가 17%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는 13%. 네, 우리나라 13%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시총 비중의 2% 내외인 한국 시장을 이렇게 13%대까지 높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저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에서 아까도 이제 환율 부분을 얘기했겠지만 환율이 이제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글로벌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저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호가에서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4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900포인트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간밤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CPI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또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4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아직 호가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만 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8만 9천 원. LG화학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3만 8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기아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만 3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8만 6천 원 기록되고 있고요. 뭐 이미 어제장에서도 5% 강세를 보여줬었죠. 에코프로도 추가적으로 1.8% 상승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에서 76만 3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 호가에서는 두 종목 모두 다 또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셀트린 헬스케어 0.5% 하락 예상됩니다. LNF가 1.9%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28만 7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700원, 카카오게임즈 1.6% 상승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0.9%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자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손님 오늘 드디어 이제 코스닥 뭐 900선 네, 돌파가 예상이 되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처음 보는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난번에 봤던 뭐 한 913, 914 거기에서 안 막히는 게 중요하겠고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 원화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통화 중에 제일 셉니다. 원화 강세. 최근 한 달만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이유일까 강세일까요? 생각해 보니 그 동안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유난히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인 것 같고 뭐 시장이 워낙에 이렇게 뭐든지 빨리 반영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에 있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표상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외국인들 주식 사고 뭐 채권 사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네. 수급상 이제 그동안에 1,300원대 위에서 놀던 거는 그거 합니다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이번에 봤던 게 1216원, 17원 그 레벨까지도 가봤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레벨에서 뭐 1200 지금 이제 1270원입니다만 또 1220원 추가 50원 네. 그렇게 본다면은 봤던 레벨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뭐 조금 이 주가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거 하다면은 뭐 계속해서 또 이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밤에 뉴욕이나 유럽이 배신을 안 때려야죠. 갑자기 잘 가다가 그래요.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뉴욕 증시 최근에 빅테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작용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예. 게 지금 빅5 이제 나와 있는 기업들이죠. 마소,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 기업들의 S&P 500 내에서 시총 비중이 지금 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개 종목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뭐 지금 닷컴 버블 때는 뭐 18% 수준이었는데 지금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게 바라봤던 지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S&P 500들 기업 중에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웃퍼폼을 하는 기업들이 몇 %나 있느냐를 예.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이 아직도 25%에서 30% 사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닷컴 버블 기간에는 뭐 70% 가까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5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다라기보다는 빅5가 과열이 되고 그 후발주자들도 따라서 움직여서 초과 수익이 났을 경우에 정말로 우려를 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급의 5기업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뒤이어서 이제 다른 기업들 주가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조금 조정을 걱정할 만한 타이밍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FMC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나 언급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 CPI 겨우 이제 맞이하니까 조금 어제 오늘 언급이 되는 정도인데 네네. 우리 이렇게 연중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연준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지금에 있어서 너무나 작년에 힘들었던 구간이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힘들었던 생각을 구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뭐 이번 23년 EPS가 YOY 기준 1.6% 정도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4년에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넘어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 바닥에서 다지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장 기준으로 했었을 때 18.5배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5년 평균이 18.6배보다는 그런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과열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995년 네. 때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한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95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시장이 그 과거 역사치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치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나리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 미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 검은색 선이 뭐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이고요, 하늘색 차트가 이제 글로벌 초과 유동성 선행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선행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것처럼 유동성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증시가 랠리를 다시 한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강조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예금 그리고 대출 증가율 그리고 예대율을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 대출 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호황이 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 예금과 대출 모두 3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70% 수준으로서 종고점인 77%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이런 예대율이 98% 수준으로서 굉장히 높았던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예대율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이 더 회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은행권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1분기에 발표된 자기자본 비율이 13.6%입니다. 지난 22년 3분기 때 이 부분이 13.4%. 물론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8%만 넘어가도 굉장히 우량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재무 건전성이 13.6%로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권들의 체력이 된다라고도 그러네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스테믹하게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너무 큰 우려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예대율과 그리고 뭐 자기자본 비율 같은 부분들도 챙겨 보시면은 네.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적으로 예. 좋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주목했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됐습니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6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파적인 동결이다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6월 달에는 동결하더라도 뭐 7월 달에 한 차례 더 인상 또는 두 차례 더 인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에서 상승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지금 강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가 2,638포인트, 코스닥도 0.28%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899포인트입니다. 양시장이 이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72,0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6% 상승합니다. 61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 떨어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LG화학도 보합이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0.2% 떨어집니다. 74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갑니다. 현대차 0.4% 올라가네요. 지금 19만 8,800원. 포스코홀딩스가 1.5% 올라갑니다. 39만 5,500원. 기아도 0.3% 올라가죠. 8만 2,5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5%, 0.3%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28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 올라갑니다. 75만 7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이고요. LNF가 1.6% 올라갑니다. 28만 6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 가까이 올라가죠. 13만 4,500원. HLB는 소폭 떨어집니다. 3만 4,600원이고요. 펄어비스 약보합권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소폭 내림세. 셀트리온 제약이 0.3% 올라가죠. 8만 900원. 오스템 임플란트 강보합권이죠.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개장한 지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개인이 매수합니다. 57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2억 원, 18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도 개장한 직후에는 이제 개인만 좀 매수를 보여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오늘도 추이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철강 금속 섹터가 0.9% 올라갑니다. 운수 창고 업종도 상승 중이고요. 화학, 운수 장비, 기계 업종도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56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39억 원, 10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좀 중요해 보이는데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1원 40전 하락한 1,2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소장님 환율은 지금 네. 그래도 워낙 강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보니까 네. 어지간한 롱들은 다 투기적인 롱 포지션들은 어제 다 손절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 그냥 68원 또 이렇게 하방 배팅하는 선수들이 개장가를 확 한번 찍어봤는데 네. 그 밑에까지 팔겠다는 선수는 안 쫓아오는 걸 보니까 아까 딱 개장하자마자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게 생생해요. 뭐요? 생각보다 약하네. 그죠? 예, 시장이요. 이렇게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흐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그리고 예상 체결 지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약하네. 그리고 환율도 생각보다 덜 밀리네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아무래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빅 이벤트 앞두고 네. 조금 살펴보자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연구원님 일단 뭐 저희가 뉴욕 증시가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FOMC 회의 특히나 이제 이번 달에는 뭐 동결이다 하더라도 7월 달에는 또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뭔가 좀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네,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다시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6월과 7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그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저희는 계속 강조를 드렸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1995년 랠리와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측면이고 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던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93년부터 95년까지 3%의 금리가 인상이 되었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던 부분에서 3년간 이제 78%의 S&P 500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2005년에도 1.5년 정도 기간 동안 32%의 S&P 500이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4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향후 20%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주명한 부분이 이제 바로 왜 95년과 비슷할까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부 부채는 굉장히 높은데 가계부채는 지금 보시면은 75에서 80%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뭐에 대비? GDP 대비? 네, GDP 대비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95년도에 보시면은 이때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65에서 70% 수준으로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의 가계부채, 즉 미국 가계의 지갑은 안정적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006년도와 같은 금융위기 오기 전 같은 그런 과열 현상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계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95년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이제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제 30년 미국 모기지 금리가 6.8% 수준으로서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충분히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6.8%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95년도 시절 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6.8%가 거의 최저치인 수준으로 9%대까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6.8%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라고 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계부채, 그러니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으로 안정적인가를 더욱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95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주신 김 연구원님 가계부채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까 그 자료에서 말씀하신 미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 보면 국제금융협회 IIF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데이터 보면은 2023년 금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73%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한국 102%. 글로벌 넘버원. 이러니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175bp나 더 낮을 수밖에 없고 한원이 막 이렇게 쫓아갈 수 없는 여건인 건 알겠는데 또 하나 아까 설명 중에 또 제가 놀라웠던 거 유동성. 유동훈 본부장이 형인지 동생인지 이 유동성.
아니 아까 유동성이 늘더라고요. 증가율이. 네네. 그럼 연준 뭐 한 거예요 그동안? 500bp나 금리 올렸는데 유동성이 오히려 늘다니.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온다라고 네. 많은 부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도 유동성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네.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는 언제 잡고? 유동성이 계속 인플레이션 풀리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강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네.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95년 당시와 이제 마찬가지인 상태를 보셨을 때 이제 가계부채도 그렇고 이제 뭐 부동산 그런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분히 펀더멘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95년도까지 4%대에서 2%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5%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이 9%대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의 뭐 절반 밑으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년 미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향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시면은, 그러한 컨디션에서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그럼 어떠한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 AI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992년부터 95년도까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평균 뭐 0.88%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95년도부터 98년도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굉장히 도래를 하게 되면서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3년 동안 연평균 2.19% 과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나스닥이 170%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과열된 그런 모습도 나타냈는데, 지금의 상황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20년도 1분기 그리고 이제 지난 23년도 1분기까지 했었을 때 연평균 1.25% 이제 생산성 지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1분기 때 보시면 실제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반도체, 뭐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성 지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아직까지 이 생산성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가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 이제 저희가 힌트를 몇 가지 살펴보시면은 AI가 일단 과열인가 그리고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은 이 전체 이 AI 서버 관련된 부분에 서버 시장 관련해 있어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AI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에서도 이제 AI 시장 관련된 매출이 지금은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나노 밑에급 이제 이런 생산 라인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칩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내년에는 이제 매출 비중이 3에서 뭐 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수요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체 AI를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마케팅 부분적에서 이제 세일즈포스에 AI가 탑재된 그런 모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근무 시간 5시간 줄어든답니다. 하루 평균. 하루 평균 5시간이면 저희가 8시간에서 9시간 근무를 하는데 네네. 절반이 줄어드는 거면 네. 그만큼 이 AI가 발전해주는 생산성 속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단가 측면에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전력을 만드는 그 전력 단가 비용이 지금 태양광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부분이 뭐 기존의 내연 연료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절반 이상
더 이제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도 테슬라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직접적으로 FSD를 많은 차들이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여기에서 점점 FSD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생산성 지표가 계속해서 부상향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연평균 2%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미국의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아직은 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국가별로는 어찌됐든 이제 선진국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65% 중에서 미국이 60% 네네. 계속해서 이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저희는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흥국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13% 신흥국 35% 중에서 이렇게 높게 가져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대만, 베트남 모두 매력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국가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선진국 65%, 신흥국 35%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이 성장주 측면이 80%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95년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95년부터 98년까지 S&P 500이 뭐 80%대 이런 상승을 보였을 때 나스닥은 170%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기술이 마진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성장주들이 더욱더 매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